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승리, 패배, 그리고 교훈이라는 책입니다. 루 홀츠 지음, 이종민 옮김,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미식축구 코치였던 루 홀츠의 인생을 담은 책인데요. 자극이 되어줄 무언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 홀츠는요, 미식축구 감독이었던 삼촌의 영향을 받아서 180cm에 70kg도 안 되는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미식축구 선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후에 지도자의 길로 전향하게 되는데요. 수석 코치로 통산 249승을 거둬서 대학 미식축구 역대 8위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또 전미대학체육협회 역사상 6개 팀을 이끌고 볼 경기에 출장한 유일한 코치이기도 합니다. 4개 팀을 모두 시즌 최종 순위에서 전국 20위 안에 올린 유일한 코치로 불리기도 합니다.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반드시 찾는 명실상부 미국 최고의 지도자이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극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기부여 강사로 포천 500대 기업을 비롯한 각종 단체, 조직에 자신의 성공 전략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루 홀츠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인생 철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가졌는가입니다. 나는 1937년 1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집에 먹을거리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 대부분이 그랬듯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내가 먹을 걸 더 달라고 투정할 때마다 아버지가 안 돼, 충분히 먹었잖아 라고 타박을 했기에 나는 내가 늘 충분히 먹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옷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옷장이 필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옷이라고는 멜빵 바지 하나와 플란넬 셔츠 하나가 전부여서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주말마다 빨래를 해주었는데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서 놀 때 조심해라. 네 엉덩이에 구멍이 나면 아물겠지만 바지에 난 구멍은 그렇지 않으니까 라고요. 우리 집 형편은 가난하다고 말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궁핍과 맞닥뜨렸고 매일 밤 또 하루를 버텨낸 데 감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9살 때 나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66부의 신문을 66가구에 배달해야 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매주 30센트씩 수금을 해야 했습니다. 매주 고객당 20센트를 신문사에 내고 나면 나머지가 내 몫이었는데 수금을 못하면 내 수입에서 차감됐습니다. 그렇게 주당 평균 6달러를 벌었습니다. 식구들 모두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5살 때 나는 난생 처음 콜라를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두고두고 아껴 먹고 싶었습니다. 언제 다시 맛보게 될지 알 수 없었기에 두어 모금 마신 다음 콜라병을 창턱에 올려 놓았습니다. 집에 냉장고는커녕 아이스박스조차 없었으니까요. 불행히도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콜라는 김이 다 빠져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콜라를 쏟아버리면서 문득 삶이 주는 축복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과 5살 나이의 말입니다. 물론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 서로 기댈 가족이 있었습니다. 물질적 재화는 전혀 없었지만 내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긴 했어도 나는 주위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청년으로서 꿈꿀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가졌는가라는 걸 나는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나를 아끼고 내가 잘 커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과 코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세상의 모든 부를 거머쥔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필요로 한 부의 전부였습니다. 성공은 스스로 내리는 선택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만나는 사람과 하는 행동, 그리고 내리는 결정이 한데 모여 이루어집니다. 나는 가족 가운데 누구도 갖지 못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준 멋진 가정에서 나고 자란 행운아였습니다. 또 내 미래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큼지막한 안경을 걸치고 혀 짧은 소리를 하는 왜소한 체구임에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봐주고 배우는 법을 익히도록 이끌어주고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릴 수 있게 해준 코치와 스승들을 모실 만큼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일련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우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이 내가 한 선택에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한 선택을 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거부할 때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손에 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길을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남 탓만을 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가 내린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성공으로 향한 길을 열어주며 인생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배움 없는 삶은 단 하루도 의미가 없습니다. 배움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기본기를 터득하는 게 우선이므로 오랜 시간을 쏟아 기본을 익혀야 합니다. 양자 물리학으로 넘어가려면 사칙 연산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술학도가 수업 첫날 캠퍼스 앞에 앉아 렘브란트처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또한 작가 수업을 막 시작한 학생이 단숨에 플리처상을 받을 만한 소설을 써 내려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를 완벽하게 터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건 좌절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위기만큼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미식 축구팀이 경기 시작 후 4쿼터 전반까지 내내 무기력하게 끌려가다가 막판에 기적적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장면을 들 수 있습니다. 경기 종료 몇 분을 남겨두고 뒤지고 있거나 동점일 때는 우리 선수들이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열중하고 한 단계 더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를 자기 안에서 찾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기회가 지금 밖에 없을 때 누구나 지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건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에서 보상을 찾으려 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내적인 보상, 즉 고통과 땀, 눈물을 통해 얻는 보상은요, 영원히 남습니다. 어중간한 노력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쓰레기 버리는 날 깜빡하고 쓰레기를 내놓지 않은 것처럼 작은 실수도 있지만요. 퇴직연금을 부실 기업에 투자한 것처럼 치명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실수가 분명해졌을 때 처음에는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터무니없는 핑계를 댑니다. 누군가의 된대미는
그가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그가 그 실수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실수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자신은 결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책임 소재를 흐리거나 모면하려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실수로 일을 그르친 적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대부분은 내가 범한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들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실수들로 초래됐을지 모를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행동이 힘든 까닭은 우리의 자존심이 회방을 놓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일을 망쳤다는 걸 인정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은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잘 안 풀리거나 사이가 소원해지면 언제든 갈라서면 되니까 라고 마음먹는다면 결혼 서약을 끝내기도 전에 파국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아들고 일지망은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리가 만무합니다. 또 이 일자리가 좋은 디딤돌이 되겠지만 맡은 일이 그다지 내키진 않는 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사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행동을 용납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이루는 모든 요소는 규율을 필요로 합니다. 결혼은 배우자가 된 두 사람 모두가 관계를 위해 이기적 충동을 억누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역시 일종의 규율로 그 규율들을 따르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비를 할 때 매달 청구서를 감당할 만큼의 자제력도 없다면요, 머지않아 전기가 끊긴 깜깜한 밤을 보내야 합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천방지축 버릇없이 자라 성인기까지 해를 입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런 규율도 없으면 머지않아 아무려면 어때? 라는 태도가 만연해 회사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에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특정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직업에서는 성취와 실적과 팀워크에는 보상이 따르는 반면 그런 자질들이 부족할 경우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규율입니다. 규율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행동의 결과로 값진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훈육이라는 수단을 제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 결과 당신의 행동에서 누구도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훈육한 게 아니라 그저 괴롭힌 것에 불과합니다. 코치 생활 내내 나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공정하면서도 단호하려고 노력했고, 식당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식사의 가치를 가르칠 때처럼 미식 축구를 가르칠 때도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애썼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가 필드나 강의실에서 또는 전반적인 행동에서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나는 늘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책임자는 사람들이 내린 선택과 결정들을 실천에 옮길 의무가 있습니다. 규율은 교육 수단입니다. 나는 선수들에게 삶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내 노력이 결실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설사 그러지 못했더라도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삶에서 바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내가 실수를 범한 적이 있냐고?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지도한 모든 선수가 나를 좋아했냐고?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를 듣기 좋아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삶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결국 고맙다라는 말을 전화로든 편지로든 전해옵니다. 반면 성공적인 삶에서 규율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계속해서 나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불운에도 때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숙명을 받아들여야 할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 그동안 여러 차례 지켜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전능하신 신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런 고통을 주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쳤던 비극이 뜻밖의 축복이 됐다고 내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실직했을 때 세상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창업을 해야겠다는 자극을 결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던 셈이죠. 같은 말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람은 스스로 깨우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삶의 비극들은 일어날 당시에는 부당해 보이고 그래서 대부분은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극이 일어나는 데에도 나름의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면 충격이 필요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시련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쳤을 때 굳은 믿음과 성실한 노력, 목표를 향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 오늘의 비극을 내일의 승리로 바꿔놓습니다. 핑계 따위는 집어치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게 행동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세요. 그 원칙들은 내가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고 여러분도 나를 비롯한 모든 코치에게 요구해 주기를 바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과 맞아떨어집니다. 그 질문은 첫째, 내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둘째, 여러분은 전력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가? 셋째, 여러분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는가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원칙들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면 충분합니다. 코치든 선수든 부모든 자녀든 고용주든 아니면 직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 당신은 최고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가? 당신이 내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새 원칙은 이 세 가지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고 그가 최고가 되기 위해 헌신하고 당신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 그를 받아들이고 절대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승리하는 사람이니까요. 누구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이 세 가지 원칙을 언제나 꼭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데 운전자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부임했다고 해서 우리 팀이 경기에서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왜 승리할 수 없는지 둘러대는 변명 따위는 집어치워야 합니다. 승자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고 해결책을 찾느라 바빠 핑계를 댈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철학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면의 승리자가 떨치고 나와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합니다. 한치의 모자람도 용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완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내 역시 올해 우리 팀의 성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역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갈망이 없다면 가치관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건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찔끔찔끔 노력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삶에서 완벽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낮춰 그저 그런 수준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나 만족시키기를 기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 실수는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기대하고 완벽을 성취할 것입니다. 지금 이 방에도 틀림없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테니까요. 라고 말할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에게 성공할 능력이 있다는 걸 의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팀의 일원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열정적이라고 평가되는 건 내 앞에 놓인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온전히 전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바랄 수 있는 전부는 최선의 노력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엔 부족하다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 노력 덕에 더 나은 사람이 됐음에 만족하고 마음 편히 쉬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기대를 걸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 일도 필요하고 사랑할 사람도 필요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걸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전의식, 감동, 용기, 희망을 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기대를 걸 만한 자신의 그 무엇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